가장 절통해하시는 부분들이 한 고모님은 71년부터 우리 당을 지지했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님 네. 처음 출마하실 때 네. 그리고 97년, 2002년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17년에 문재인 대통령님, 25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의원님 저는 이번에는 정청래와 한민수가 좋은데 그러면 제가 반명입니까? 아 제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정청래를 지지했다고 하루아침에 반명이랍니다. 피토하는 심정으로 당을 지켜온 당원 여러분, 지금 얼마나 허탈하십니까? 김민석 안 찍었다고 진짜 동지들을 갈라치기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오늘 그 억울함 속 시원하게 까발려드립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조기현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무슨 글을 올렸냐면은 최민희 올렸다 또 금방 또 내렸어. 내리고 좀 생각 좀 하고 좀 올리니 강도구요. 내린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네. 그래요? 예. 어쨌든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해주시고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향해서 대의원 투표에서 꼴찌한 수석 최고위원인데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글을 올렸잖아요. 그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원 대회에서는 꼴찌했으니 사퇴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기 있지만 저는 제가 조 의원님 뭐 같이 식사도 여러 번 했었고 했는데 너무 좋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전대 캠페인 과정에서도 예. 우리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격을 했어요. 저분이. 열심히. 근데 이번에 이제 대의원 임명이 대변인 예. 발표를 했잖아요. 저 글을 제가 뭐 보지도 않고 하니까 잘 몰랐어요. 예. 몰랐는데 저희들 지도부 방에 누가 이걸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 부적절한 글이어서 예. 저는 문제를 했습니다. 예. 그 방에다가 이건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예.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거기까지 쓰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저는 가방위를 같이 해가지고 예. 여전히 가방위원장님이시다. 위원장. 위원장님이 어. 아니 한민수 이성을 살려야 된다고 본인이 희생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과정들이 다 있는데 저런 식으로 모욕적으로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했더니 이른바 이제 그 당 최고위원은 아니지만 정무지 당직자분 한 분이 이게 임명 전과 후가 다르다. 그래서 다른 분 한 분이 이거 빨리 내려라. 글을 내리고 사과하는 게 맞다. 예. 사과하는지 몰라도 아마 그래서 글을 내렸을 그래서 겁니다. 내린 거구나. 아마 그 대변인 발표 전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오후에 했으니까. 하지만 전 전후를 떠나서 내가 조 의원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라면은 제가 유세과정에서도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듯이 금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리고 과도한 인신공격하지 말라. 아니 오직하면은 그러니까 의원들이 저러니까 후보들이 저러니까 들어갈 때 저한테도 배신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운동원분들이. 운동원분들. 저 근데 일부러는 아닌데 김용 후보님, 김민석 후보님 다 있으면 제가 일부러 인사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 10명 있다가 고개 돌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가서 저 한민수입니다 인사하면 악수해준 분도 있고 손도 흔들어줘. 대부분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선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우리 정청래 후보 전 대표가 마음이 아팠던 게 그거 같아요. 한 번은 연설장에서 얘기했지만 저희들하고 있을 때도 하더라고. 나보러 윤석열 왔다고 하더라고. 그게 마음에 되게 아팠나 보더라고. 들어가는데 윤석열이 왔네 그랬다는 거예요. 정청래한테. 진짜. 반명을 하다가 야. 그게 마음에 되게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유세 현장에서도 진짜 심하셨구나. 제가 들어가는데 윤석열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지금도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 얘기. 아니 그게 그 정청래 그 후보 떨어지고 나서 마포 지역구 사무실에 조롱화환이 하나 배달됐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민주당 내 지금 이거 일배 문화 이거 심각하다. 옛날에 전혀 없었던 일이잖아요. 이게 정말 이 완전히 일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써 있는 걸 보면은 저 리박 작세 비시민이라는 말이 소위 팀 정청 내에서 팀 김민석을 비방하는 용어다. 네. 우리가 당신들한테 뭐 반명 신천지라고 했다고 너무 그러지 마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런 모습까지 보인다는 게 진짜 심각해 보이고 뭐 이제 좀 자자들고 아물기를 바랍니다만은 아까 조계원 의원님 그 하신 것도 사실 저렇게 하는 게 대표로 당선되신 분한테도 굉장히 누가 되는 거죠. 저런 식의 논리라면은 뭐 그러면 국민 여론조사에서 진 사람이 당대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자꾸만 그런 분열을 조장하는 얘기들은 좀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 조계원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거는 1인 1표제 하면 안 되는 거 그걸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구나. 지금 그 그런 얘기가 오해를 딱 할 수도 있죠. 아니 그 얘기예요. 저기 보면 어쨌든 최민희 수석 최고가 본인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국민들이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뽑아 압도적인 표를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의원들은 꼴찌를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진짜 당원들이고 이 사람들이 100표를 줘야지 왜 똑같이 1인 1표를 줘갖고 이렇게 1등을 만들 그 얘기 아니에요? 나 그 얘기로 딱 들리던데 그냥. 뭐 제가 뭐 직접 우리 조 의원님한테 들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글일 수 있겠네요. 아니 나 그래서 저거를 보고서는 네. 1인 1표제 없애자는 얘기구만. 난 그거로 당장 받아들여졌거든요. 그 제가 최고위원 후보로 공약 걸었던 1호 공약이 1인 1표제 당원 주권 정당은 흔들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힘을 실으려고 합니다. 지금 홍 기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흔들리려고 하는 것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강건하게 지켜나가야죠.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하는 걸 갖다가 민주당에서 대명초 21세기 지금 누구는 1인당 20표, 60표 갖고 평당원을 한 표 갖고 그게 그리고 우리 최 의원님도 조 선배 잘 아시지만 이게 시작된 게요. 네. 원래 60대 1 그러다가 그렇죠. 우리 대통령님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하시면서 그렇지. 네. 처음에 더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당내 아무래도 이제 뭐
뭐 예전부터 정말 우리 어려웠던 전략 지역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줄인 거가 60대 1 하다가 20대 미만으로. 그렇지. 그래서 지난해 8월 2일 전대 때가 16대 1인가 이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청래 당대표 후보, 박찬대 후보 모두 공약을 걸었어요. 당선되면은 1대 1 1인 2표를 만들겠다. 그리고 당선되신 당대표가 그 만들려고 하다가 한번 이제 부결되고 다시 시도하고 하면서 전략 지역에 이제 최고위원 한 분 지명직 배려하고 가중 지분에 뒀잖아요. 저희들이 대구, 경북, 경남을 5% 그것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 다 수렴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화되면 더 강화돼야죠. 1인 1표가. 그래야지 뭐 밖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차등을 둔다 이런 건 도저히 안 돼요. 최고님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총선에서 당선되실 때도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면서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 해보는 선거인데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힘들고 더 쫄깃했어요? 쫄깃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근데 힘든 건 이번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 걱정이에요. 왜냐면 그 몸이 피곤한 그건 당연히 견딜 수 있는 건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글쎄 당내에서 이렇게 하면 할수록 네. 아 내가 알았던 저분이 저런 분인가 이런 거.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막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국힘하고 싸우는 거는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아마 할수 그때 우리 있는데 선배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연설할 때 막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거의 절규하듯이 예. 12.3 내란을 극복한 동지들이고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될 분들이고 5기 민주정부를 세워야 될 분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항시 하는 얘기가 우리 정청래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통령님이 잘 되고 우리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치인 정청래랑 한민수의 미래가 뭐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게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가는 데 있어서 전 그래서 진짜 반명이라는 표현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민석 대표님도 그 이번에 대통령님 만찬 자리에서 과한 표현들 사과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지자분들을 하나로 엮어내기 위해서라도 저부터도 잘하겠습니다. 잘할 텐데 그런 메시지는 계속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평상 가서 뵀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와 정말 답답하셨구나. 그러니까 앉자마자 대표님한테 김민석 대표님한테 그걸 얘기하면서 제가 다 들었잖아요. 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캠페인이라도 캠페인이라도 해주세요. 네, 네. 당의 문화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신임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서 정말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주제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주제 이겁니다. 네, 차였습니다. 하나, 둘. 서로 청와대에서 만찬하고 이제 마지막에 저 사진 찍고 좀 웃어. 어떻게 보셨어요? 말을 많이 하셨으니까 최강욱이가 먼저 저는 원래 말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 많지요. 하고 괜찮아 좋아.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웃는 표정으로 저렇게 국민들 앞에 서주신 건 고마운 일인데 예. 이제 저걸로 그동안에 그 상처를 입으신 분들의 마음이 모두 풀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첫걸음인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특히 그 대통령과 당대표께서 지지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하신 캠페인 문제도 그렇고 예.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는 저런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 이전 상황 이게 하여튼 계속 속상합니다. 속상하다. 5시간 동안 만찬이 있었다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네. 그러면 봉합이 좀 어쨌든 거기서 뭐 이 대통령이나 김민석 대표나 다 이제 앞으로 잘 지내자 뭐 이렇게 그런 메시지 같은 거 내긴 냈는데 그렇죠. 거기서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예.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도 얘기 못 합니까? 그럼요. 대통령님. 그래서 아주 이게 얘기가 약간 벗어나는데 전대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님이나 예. 저 같은 사람들 공격하는 분들은 예. 아는 거예요. 정청래나 한민수의 성격을 압니다. 절대 대통령님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한다. 예. 아시잖아요. 예. 우리가 아는 정청래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예. 그거 아니까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못 말할 거는 합방이 알고. 됐던 뭐가 됐던 저 사람들은 말 못한다. 우리가 공격해도 그걸 알고 제가 눈치채고부터는 그걸 공격하면 대통령이 다칩니까? 저희들은 얘기 안 하죠. 절대. 그건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얘기고 예. 우리 대통령님은 그들은 어떤 과정이 있어도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제 이건 생각입니다. 제 뇌피셜인데 대통령님이나 대통령 생각에 정청래나 한민수를 반명으로 생각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상대 후보가 예. 그런 이제 전대의 본질이라고 하면서 김민수 후보가 네, 대표가. 반명, 예. 그 반명 후보 때 그랬죠. 예. 반명과 분열주의, 신천지의 삼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대의 본질이다. 저는 그 전도 그랬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청래나 한민수, 최민희, 이성윤이 모두 반명이 돼버린 거예요. 예. 가장 정말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게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렇게 본 거죠. 배신자. 제가 뭘 배신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사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래서 당 지도부가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당 지도부가 뭐 캠페인 부분도 있고 정말 수시로 당원들을 만나서라도 옛날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실에 당원들하고 그 뭐라고 할까요? 당원존에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유튜브 중계도 하면서 만나서 막 소탈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김민석 대표님이 필요하다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 막 공격하고 하잖아요. 당원들이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 내부에 아무리 차이가 커도 우리 야당 때니까요. 국민의힘보다는 크지 않다. 밖에 있는 사람보다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대표는 스피커가 크니까 김민석 대표가 정말 그런 말씀들을 수시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니 그제죠. 전처럼 만찬 자리는 대통령께서 잘하셨다. 그렇죠. 예. 뭐 빨리 잡아주는 건 좋은데 저는 끝나고 나서 이제 메시지를 되게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저기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과한 표현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반명 얘기 아니에요. 그냥 거기를 반명이라는 말을 언급해가지고 이런 거는 지나쳤다라고 해줬으면 네.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예. 그런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같은 마음이셨겠지만 표현상으로는 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야 악수 한 번으로 과거는 우리 있고 앞으로도 잘 글쎄요, 지내자 그럴 할 수 수도 있겠지만은 예. 이 완전히 어쨌든 지지자들도 반명으로 자기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반명으로 정권의 타도 대상으로 돌려버린 거잖아요. 이걸 갖다 지지자들도 그러면 이 정치인들이 악수한 거로 다 봉합될 수 있겠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한민수, 이성윤 최고위원님들은 우리는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푸실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한민수, 이성윤을 지지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그게 부분이 다 사실 분명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말씀도 없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도 저런 자리도 만들어서 예. 원팀이 돼 화합된다. 이게 계속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대 과정에서도 여러 우리 고모님들 전화 받았는데 예. 제 유세 때 말씀드린 고모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절통해하시는 부분들이 한 고모님은 71년부터 우리 당을 지지했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님 대선 처음 나오셨어요. 네. 처음 출마하실 때 네. 그리고 97년, 2002년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17년에 문재인 대통령님, 25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의원님 저는 이번에는 정청래와 한민수가 좋은데 그러면 제가 반명입니까? 아 제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분들이 많았죠. 그분이 우리 그 고모님이 마음이 금방 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봉합하는 게 아까 시간이 맞습니다.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제가 봤을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니 이게 제가 빨리 해결하지 시간 않으면 그렇죠. 제 절대 안 말씀은 됩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빠르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이성윤 의원님 뭐 잠깐 숨 더 돌리실래요? 아니 숨 돌렸는데요. 네. 한민수 의원 말씀처럼 어제 뭐 대통령과 저녁 회식도 중요하고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뵀을 때 그런 취지로 말씀 많이 하셨고 당 차원에서 뭐라도 해라. 네. 그다음부터 캠페인이라도 좀 해라. 예. 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현장에 다녀보면 유세 기간 내내 네. 저희들이 앉아 있으면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막 빈정대고 막 욕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전주나 이렇게 전북에서 저희를 지원으로 온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그냥 막 싸우기도 그랬어요.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주고 치유하려면 좀 말씀하시고 좀 시간이 걸리는데 또 당 전체가 이 부분을 문화를 바꾸는데 이 말하자면 조직 문화 비슷한 거거든요. 그걸 바꾸는데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에서 캠페인을 하고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은 이건 그냥 제가 제 3자 입장 저는 어쨌든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어쨌든 언론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지층들이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분노하는 거는 어쨌든 반명으로 절반이 반명으로 몰린 거잖아요. 누군가 그 기획 세력에 의해서 몰렸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더 크게 분노하는 거는 그렇게 반명으로 자기들을 반명으로 모는 거를 정작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으로 지금 동의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거고 김민석 대표도 모르지 않을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당에서 해결한다고 해서 그 지지층들의 분노가 봉합이 되겠느냐. 제가 그게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네. 이 상태로 지금 2년 뒤에 총선인데 2년도 안 남았죠. 이 상태로 어정쩡하게 그럼 봉합한다고 해서 지지층들이 예전에 그 열정적인 열광적인 그 지지를 보내줄 수가 있겠느냐. 제가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빨리 뭔가 대통령이 왜 가만히 있느냐. 좀 그게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무 과했나? 가만히 있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뭔가를 하시겠지만 바로 저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도. 저도 그래서 만찬에서 뭔가 얘기 나올 것 예. 같을 줄 알았어요. 반명이라는 말은 예. 실체가 없는 말이다. 이게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좀 하여튼 아쉬워요. 그게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과하게 생각하는 건지 이걸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 생각이 그 틀린 겁니까? 대통령님이 제일 중요하죠. 대통령 말씀이. 뭐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했던 분들이 내가 대통령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라는 말이 반면에서 오는 어떤 마음의 상처잖아요. 그거를 당사자인 대통령이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어떤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어내신 분이 또 정말 진정 어린 어떤 사과나 성찰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두고두고 하여튼 이거는 상처로 좀 남으면 안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당장 이제 뭐 내년 4월에 혹시 뭐 그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제 총선도 있고 이 상태로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야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상태인데 나마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더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떤 분노를 지금 느끼고 있을까라는 생각 나만 갖고 있는 건가 이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씀은 저도 이제 지역구가 많이 듣습니다. 예. 저희도 고민하는 지점이고요. 예. 근데 함께 고민하면서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그 네. 당에서도 민주당 내에서 좀 그 파악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예. 들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얘기 안 나오셨어요? 그 캠페인 어떻게 할 건지 뭐 대표가 지시하셨다거나. 지금까지는 뭐 인선하고 네. 신임 대표께서 문제 하다가 때문에. 예 하고 뭐 했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안 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님 그 예방했을 때 그 예. 자리에서 신임 대표님도 문 대통령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뭐 추진되지 바로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총리급인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 탈당해야 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고 갑자기 왜 대통령 탈당을 왜 꺼냈는가? 이거 왜 꺼냈다고 보세요? 근데 예전에 그 검찰 개혁 예. 할 때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 때 예. 그때도 오셔서 만나셨고 비공개 때 하신 얘기하고 예. 또 언론에 가서 하신 얘기하고 제가 느끼는 감은 상당히 온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석연 위원장님. 그래요? 예, 제가 느꼈던 구체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왜 그랬는지는 뭐 직접 뭐 연락도 해본 적이 없고 하지만 예. 근데 저거는 저는 뭐 선뜻 동의할 수 없는 얘기는 합니다. 지금 뭐 대통령한테 지금 탈당하라는 얘기가 뭐 저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다가 봉창 생뚱맞죠. 갑자기 예. 왜? 윤석열이라면 저렇게 해도 되는데 음. 우리 당헌에 보면 그 대통령은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우리 당의 당 정신을 또는 가치를 국정에 반영해야 된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당헌에 돼 있습니다. 예. 그래도 탈당이랑 무슨 책임 정치를 위해서 저건 안 맞는 것 같고 윤석열이 저렇게 내란이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한 말 같은데. 근데 부총리급이잖아요. 국민통합위원장이. 예, 예. 부총리급인데 저런 발언을 저렇게 그냥 진짜 돌출 발언인지 그냥 생각 없이 말한 건지 아니면은 뭐 요즘 하도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뭔가 사전에 뭐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들이 이제 국민들이 하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워낙 좀 뜬금없는 얘기니까 갑자기. 저분은 워낙 예전부터 좀 독자적인 견해가 많으셨던 분이라서 놀랍긴 합니다만은 무슨 교감 가지고 하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 그 의도를 국민통합, 그러니까 국론분열 현상에 대해서 대통령이 탈당을 하심으로써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건데 저런 논리라면 모든 대통령은 다 탈당해야죠 당선되는 순간. 그러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럼요. 집권당에서 어느 특정 당이 이제 집권하면서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특수한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우리가 역대 대통령 겪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대통령께서는 그 여당의 일원으로서 책임 정치하는 측면에서 탈당이 아니라 더욱더 저기 당정이랄지 당정청이 원팀이 돼서 또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고 행여라도- 우리 대통령 일도 잘하고 계신데 왜 저런 얘기는 맞지 않아요? 행여라도 이석연 위원장이 과거 생각에 사로잡히셔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때는 내가 얘기해도 되겠지 이런 말씀을 판단을 하셨다면 예,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 가능성도 하나 있긴 있겠네. 걱정이 되네요. 어, 지금은 한번 찔러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대통령 있었을 지지율 수도 예전처럼 막 65% 70% 나오면 저 말씀 하실 수 있었을까요? 김민석 대표가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서는 결코 말씀하셨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논리고 네. 이게 아니고 차제에 오히려 그 당과 청와대 관계를 좀 더 강화하는 그 당원 당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개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지금부터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런 쪽으로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건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게 맞는 건지 어떻습니까? 당원 당규에 뭐 어느 정도 명시가 돼 있는 게 있나요? 당은 105조인가요? 예. 보면 대통령 당선자는 우리 당의 강령을 실천하고 예, 예. 그런 취지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 말씀을 어제 현장에 들을 때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 당에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또는 뭐 개인적으로 알아서 뭐 참모진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인재 공급 루트를 좀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좋은 인재를 많이 보내서 국정에 좀 그런 도움이 되는 의미고.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가 들렸거든요. 근데 그 당원 당규를 어떻게 글쎄요. 그거는 좀 당원 당규에 넣을 사항인지는 이제 검토해봐야 현재 당원은 당원으로서 당선된 대통령의 어떤 책무를 규정하는 걸로 그렇죠. 말하자면 논리적인 맥락이 의견을 낼 의미가 수도 있는데 있고 그런 거죠.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 이건 명백히 별도로 움직여야 되는 조직인데 그 당원 당규를 어떻게 개정하시겠다는 건지 안을 좀 내시면은 더 평가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제 머리로는 잘 상상이 안 가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